명절이나 기일에 찾게 되는 조상의 산소.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용건으로 묘지를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세차 기해 3월 임신삭 초 3일 갑술 증손 종갑이 증조부님께 참가 고합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증조부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신 적이 없었던 사실이 밝혀져 증조부님께 송구한 마음으로 증손자 종갑이 서원 취소 신청을 하게 되었고, 지난 2017년 8월 3일 대한민국에서 증조부님께 서원이 취소되었음을 삼가 고합니다. 지난날 자손들이 저지른 부정서원으로 인하여 증조부님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죄하오니 이제라도 편히 쉬시기 바라며 여기에 약식으로 주가를 올리오니 흠양하시옵소서. 독립운동으로 훈장을 받았던 증조 할아버지가 사실은 독립운동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1991년 증조 할아버지의 공적을 가짜로 꾸민 김 씨의 당소. 그렇게 받은 서훈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용인등지에서 외변과 교전하고 뭐 서울 네. 동대문 네. 방면 그 근방까지 진출하였다가 패한 후 한경도로 가야 돼. 갑산으로. 네, 한경도 가신 적은 없고 의병 활동했는 것도 사실 없고. 근데 그 당숙이 자꾸 그냥 우기는 거야. 자기가 뭐 한봉수 씨네 만나서 말이지 얘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분이야, 그분이. 그리고 이걸 이 묘비를 입석하던 날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 똑같은 행적이 책자에 또 있다는 거야. 딴 분이 있다는 거야. 아, 차. 그럼 내가 잘못된 거구나. 그때 깨닫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세우던 날 깨달은 되는 거예요. 아, 똑같은 행적이 딴 분이 같은 그 김정필 씨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동명이인인가요? 동맹. 비석조차 부끄러웠다는 김 씨의 양심 고백. 조상이 가짜 독립운동가라는 사실을 밝힌 국내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아직 더 많은 가짜 독립운동가가 버젓이 예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 아, 시원해요. 후련해. 속이 후련하다. 우리는 가짜 독립운동가를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가짜 독립운동가를 찾기 위한 첫 번째 여정,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한 목공소. 사업이 부진하여 폐업을 고민한다는 김영진 씨를 만났습니다. 선대로부터 내려온 가업. 정리를 하려 해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다는 그. 이게 다 옛날에는 돈을 많이 들여서 사놓은 물건들인데 이제 정리하게 될 때는 쓰레기예요. 오히려 돈을 들여서 버려야 돼. 이런 것들도 일부러 잘라서 떼고 막 그랬어. 다시 열심히 운영하고 싶어도 부쩍 심해진 다리 부종은 움직이는 것조차 수월치 않게 만듭니다. 여기요. 받아서. 영진 씨의 사업이 어려워진 건 3년 전부터. 제가 좀 건강 문제도 있고 방목회 문제라든가 이런 일로 자주 사업장을 비우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소홀하게 됐죠. 거의 며칠씩 사무실에 못 들어올 때도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주요 거래처들이 저하고 거래를 못 하게 되고 소통을 못 하게 되니까 거래처를 옮기는 경우도 있었고요. 김영진 씨의 아버지는 독립운동가 김혜인 선생. 항일 결사 조직에서 활동한 공적으로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오남매 중 유난히 아버지와 가까웠던 영진 씨. 독립유공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광복회에도 참석합니다. 그런데 이때 광복회 지부장의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제가 이제 감사일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행동이 조금 이상해요. 공식 석상회를 잘 안 나가요. 또 구청장도 하셨고 이런 경력이 화려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공식 석상에 좀 나가셔서 연설도 좀 하고 우리 광복회 PR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분이 잘 안 나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대전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김용원 선생이라고 계세요. 강산 김용원 선생이라고. 그분의 손부 되시는 분한테 저희가 정보를 듣게 돼요. 그분과 그분의 친족들한테, 경주 김씨의 일가들한테 제가 이제 정보를 받게 돼요. 그래, 지금 현재 그 김인 지부장의 아버지가 독립운동한 사실이 없다. 대전 출신의 김태원 선생.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며 일경 4명을 사살하였고 벽창의용단을 조직해 활동한 그는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당시 유관순과 같은 등급의 굉장히 높은 서훈. 공훈록에선 의심할 여지가 없이 훌륭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은 영진 씨. 공훈록의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1926년 7월 1일 동아일보 기사. 독립운동가 김태원이 등장합니다. 벽창의용단 가입과 군자금 모금, 오모씨 사살, 사형 선고를 받는 등 공훈록의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기사 속의 김태원은 평북 의주군 출생, 대전 출신의 김태원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한두 개 의아스러운 점이 아니에요. 평북 김태원의 업적과 대전 김태원이라고 하는 분의 업적이 동일시되는 게 많더라. 시기만 틀릴 뿐이고. 그리고 또 안성 김태원 선생이라는 분도 나중에 보니까 그분 공적도 조금 들어가 있더라. 이 공훈록에. 뿐만 아닙니다. 신문에 거론된 평북 출신의 김태원은 1926년 12월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당시 다른 신문 역시 사형 집행 소식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광복회 대전 지부장의 아버지, 즉 대전 출신 김태원의 공훈록에선 하늘이 높고 신령이 도와 탈출했다고 합니다. 평양 감옥에서 천우신조로 탈출했다. 이런 만화 같은 얘기가 한 줄 있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바가 있어서. 의심은 깊어지고 국가기록원까지 찾아간 그. 김태원에게 훈장이 수여된 1963년. 최초의 공훈 기록까지 확인하기에 이릅니다. 우리가 확인하고자 했던 대전 출신 김태원의 경우 1952년 3월 10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 이곳의 기록에선 1926년 사망으로 나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국민장이라는 훈장의 철을 찾죠. 국민장 훈장 철을 보니까 23년 순국하신 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264호인가 263호인가 해가지고 서훈을 그래서 해준 걸로 돼 있더라고. 벽창의용단 김태원 이렇게 해서 돼 있고 군자금 모집하다가 사형 순국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그때 종결을 한 것 같습니다. 대전 김태원의 서훈이 동명이인인 평북 김태원의 공적으로 받은 사실을 증명해낸 영진 씨.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김태원 후손의 고소였습니다.
국가에서도 하지 못한 진실을 밝혔는데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나를 고소했는데 자기가 검사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심 그 아니다. 부정하는 뭐 잘못이 있다고. 그러니까 기각하여 주문같이 결정한다 이렇게 됐어요. 보통 사람 고등법원까지 가면서 길어졌던 소송. 검찰 뭐 이런 하지만 법은 김영진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게 맞는데 대전광역시의 문화재 자료로 등록되었다가 취소된 김태원의 집. 지난해 9월 취재를 시작할 당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또 사유재산이니까 함부로 침범해서 볼 수는 없는 얘기고 여하튼 문은 잠겨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저쪽 안쪽에 문은.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촬영을 한창 진행 중일 때 김태원의 후손이 나타난 것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한 번은 또 고발당하면 이제 정정보도가 하고 말이지. 예. 그 선생님 뭐 말씀 한번 해주시면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예. 일방적인 저 사람이 말이지 응? 장난해가지고서 뭐가 됐는데 지금 그러고 이 사건이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그만큼 설탕내겠으면 됐지 뭘 더 바라면서 또 온 거예요? 제가요? 여기 뭐 때문에 또 온 게? 취재 의뢰하니까 제가 네? 안내해드리러 왔죠. 아니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뭘 알래요? 그동안에 나라를 설탕할 말이지. 그게 왜 독탕하려고 그래요? 바르게 한 거죠. 역사를 바르게. 다르게? 예, 바르게. 가짜 훈장에 대해서 바르게 평가. 역사를 바르게 해가지고 바르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독탕입니까? 그러면 족보조작한 것은 족보조작인 그러면 족보를 어떻다는 말씀이에요? 족보를 말지 해소한 것은 완전히 조작을 해가지고서 신문에 내가지고서 그렇게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제가 형사입건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형사 문제가 돼야 되겠네요. 완전 제가 조작을 했으면 재판 끝나면 할 거예요. 아유, 얼마든지 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시고. 왜 선생님을 제가 고탕 먹인다고 생각해요? 그 결론이 안 났어. 아, 왜 결론이 안 납니까? 그러면 서운이 지금 있으십니까? 뭐라? 선친께서 서운이 있으시냐고 지금. 서울 이식이라니까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소운이 없지. 상을 매겨서 없다니 국가에서 하는 일이 그러면 개인적으로 고탕 먹인다니. 그는 부친의 잘못된 서운을 밝혀낸 영진 씨에게 아직도 많은 유감을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수원의 한 아파트. 우리는 박준희 씨를 만났습니다. 독립운동가 김용원 선생의 손자 며느리. 귀중한 자료를 가보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일제치하 김용원 선생은 김구 선생의 후임으로 임시정부의 경무국장을 지냈습니다. 적극적으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여 건국 훈장 애국장을 받은 독립운동가입니다. 임시정부에서 경무부장도 하시고 경무국장. 경무국장 예. 이강공을 이렇게 이게 이제 뭐 망명시키는 대동단 사건. 대동단 사건 예, 망명시키는데도 참여하시고 예. 요거는 군정 이거 이 통계표 이게 이제 노백린이 이제 제일 위에 있고 할아버지가 여기 있고 이제 이 전령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할아버지가 노백린 장군하고 같이 또 활약하셨는데 예. 할아버지는 무장투쟁하자 그랬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이 비에 이제 그런데 박준희 씨는 김용원 선생의 공적을 이용한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작은 공원에 세워진 비석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그 사건 뭐 발단이 어떻게 되나요? 발단은요 2000년도에 그 씨가 그 할아버지 비를 세워놨다고 은평 대전 서구 은평동에 아보라고래 은평공원에 아보라고래에서 가서 이제 알게 됐지 거기 발단이. 비는 앞에는 그렇게 조부님 뒤에는 우리 할아버님 김용원 선생 거를 해놨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할아버님 앞으로 받아갔으면 우리 할아버님 그만
묘비를 세워놔야지. 그 엉뚱한 사람을 여기서 그렇게 해놨더라고. 분명 김용원 선생의 비석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지방청에서 김 선생의 이름으로 1,200만 원가량의 지원을 받은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자욱이 있잖아요, 저기. 있네, 저기 위에. 예, 저기. 한쪽이 남아 있어요. 안 그랬으면 이 공원이 크고 이래서 세워져 있으면 보기도 좋고 좋지. 그대로 남아 있어. 한 비석에 두 사람. 이름과 공적을 기록하는 생애비의 뒤쪽에 김용원 선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이돈직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박 씨는 이돈직의 비석으로 착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2000년도에 연락이 왔어요. 그때가 11월 며칠 있었나 추웠어요. 그 와가지고 태웠다고 그래서 왔죠, 여기를. 오니까 글쎄 그렇게 해놨어요. 앞에는 이제 국축민이라고 해서 호랑이 이렇게 저거를 해가지고 조각을 해서 국축민이. 뒤에 우리 할아버지 맨 여기는 이제 할아버지 그 일기장에 있는 그 이제 글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라고, 따가지고. 그래서 우리 영감님이 이분도 독립운동 했어? 이러니까 했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비를 세우면 한 사람 거를 해야지 앞뒤로 이게 뭐예요? 내가 그랬더니 아 돈이 모자라서 그랬다고 이랬더라고요. 이렇게 영감님이 독립운동 또 했어? 이러니까 했던 걸. 저쪽에 있거든요, 원정리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산소에도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용원 선생의 묘비가 근거라는 사람들. 박준희 씨는 그 길로 묘소에 갔습니다. 이걸 떼어내고 예. 그 이돈지기가 서생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잘못된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붙여놨네요. 예, 이걸 떼어내고 이 내용을 떼어내고 새로 했다가 이래 크게 해가지고 이만큼 이래 해서 붙여놨다. 이래 자욱이 있잖아. 이래. 후손들도 모르게 비석의 석판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돈직을 김용원 선생의 스승으로 꾸며놓은 기막힌 상황. 이래 크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돈지기가 할아버지 스승이라고 김용원 스승이라고 해가지고. 예.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없죠. 묘비를 만들 때 찍어놓은 사진과 비교하면 내용은 더욱 확실해집니다. 가짜 석판에는 김용원 선생이 이돈직의 동료로 독립개몽운동에 참여했다는 거짓 문구까지 있었습니다. 떼어내고 붙여놨으니까 본래 있던 거 어떻게 했나 물었더니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거는 새로 가져오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돈 주고 새로 했지 이거를. 문제는 아직도 철거되지 않은 비석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기다 있네. 여기다 해있네. 놓고 있었는데. 고속도로 출구에 자리 잡은 비석. 이돈직을 독립운동가로 설명한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독립운동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데 이거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김용원 선생의 이름을 중심으로 행적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거론됩니다. 유명한 독립운동가의 공적과 함께 그들의 이름을 슬쩍 끼워넣기 하는 전형적인 수법. 있지도 않은 공적까지 만들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할아버지는 보내주네요. 3월 12일에 이곳에서 만세를 안 불렀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거기 나오는 분들하고 독립 그때 당시에 3일 19일 이전에부터 그 독립 사상 고차로 다니신 거예요. 이제 가짜 독립운동가들을 양산하는 거다니까 이게. 이 그러니까 구청에서나 시청에서나 치워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역사를 왜곡한 거잖아요. 이거는. 내 당대에서는 우리는 아니까 이제 싸움이라도 하고 치워라 어쩌라 얘기는 하지만은 우리 후대 애들은 모르잖아요. 손자가 와서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독립운동 하셨다 서운해다오
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근거 내놔라 하면 아, 여기 비석 서 있다. 예? 이걸 근거로 될 거 아니냐고 이거를.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산에 비례동산에 지금도 그 공적 서지가 남아 있다. 이래는 남아 있어. 예, 그 시절을 말해주고 있다 이랬네. 하나의 거짓 비석을 근거로 또 다른 비석을 세운 것입니다. 비례동산은 앞서 봤던 비석이 있는 장소입니다. 3년 후에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그 근거가 거기 남아 있다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적혀있네요, 보니까. 예,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곡시킨 걸 갖다가 그거를 근거를 삼아 가지고 여기서 근거가 남아 있다고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잖아요. 또. 도의 내무부에서 다음 날 만든 이 문제를 수년간 취재해온 한 기자와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역에서 이거는 이제 건립기인데 예. 3월 12일 날 여기 국민들이 해덕역에서 만세운동을 했다. 요거는 이제 날짜가 예. 아까처럼 처음 듣는 얘기고요. 따라서 이날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요 얘기도 의심이 되죠. 의병인 창의군 그 일대 중대장 이돈직 선생이 나오잖아요. 예. 여기 이제 다시 그 건설 이장의 할아버지죠. 이분이 이제 이 만세운동을 다 주도했고 특히 갑자기 만세운동을 설명하면서 의병활동을 한 거를 또 쓰고 있죠. 의병활동을 한 다음에 계족산 기련산성 아래에 망배단을 설치해서 재를 울리면서 또 그 여기에서 만세운동을 개시했다. 유성장터에 또 그 만세운동을 지휘하고 정말 의병운동을 했는가를 이게 전부 뒤졌는데 이거 이제 그런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죠. 또 제목은 김이 3.1 독립 만세 기념 건립기로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내용은 이돈직이라는 인물이 개인의 치적을 홍보하는 개인 생애비로 이렇게 보여지죠. 우리는 관할 구청을 찾았습니다. 아마 무궁화동산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 왜 철거되지 않는 것일까? 정확한 위치부터 찾기 시작하는 담당 공무원. 여기 굴다리 밑에 아닌가? 저기 중림정사 올라가는 데인데 여기는? 그래요? 잠깐만요, 좀 더 갈까요? 조금만. 세월이 흘러 비석이 세워진 경위는 알 수 없는 상황. 무궁화동산. 네, 네. 여기는 어디서 저희가 관리해요. 무슨 과에서요? 저희가 여기 맞잖아. 도로 보면. 그렇구나. 그때 저도 그때 응. 제가 시대음말 놓고 없애려고 엄청 했는데 네. 그때 아시잖아요. 그때도 담당을 하셨거구나. 제가 이렇게 잘 알으니까 뭔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예. 라인 나우. 시원하게 철거하시겠다. 그럼. 방침을. 예. 이게 내가 저한테 철거하고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 예. 됐죠? 독립운동가를 심사하여 훈장을 주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국가보훈처. 그동안 보훈처에선 가짜 독립운동가를 조사했습니다. 2018년까지 공식적으로 밝힌 인원은 총 39명. 하지만 가짜 독립운동가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의 아들인 장호권 씨. 그는 가짜 독립운동가가 논란이 될 때마다 아버지가 했던 말씀을 떠올리곤 합니다. 장준하 선생님도 이런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엉터리를 말이에요. 사이비 엉터리 독립운동가들이라고 했죠. 광복군은 창설돼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건
삼지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떠돌던 일본 군인으로 있다가 일본이 항복해서 무장 해제되고 떠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던 무슨 잔평부대, 뭐 진평부대 이런 부대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들이 모아내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광복군도 있었지만 그들과 어울려갖고선 좀 이렇게 좀 엉터리 같은 광복군이 돼갖고 들어와서 거기에 있던 같이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이비 노릇을 많이 했다는 거죠. 장 선생님한테 뺨을 맞은 사람도 있어요. 어디 광복군 이름 팔고 다니냐고. 검찰에도 있어보자고. 한국독립유공자협회의 사무총장 시절에도 가짜 독립운동가에 대해 직접 겪었다고 합니다. 해방 전국에서 나이가 13살밖에 안 되고 14살밖에 안 되는 무슨 독립운동을 했는가. 또 주최되는 사람은 주머니에다가 민홍지에다가 김구 선생님 도장을 콱 찍었고서는 자기가 김구 선생의 비밀 비서다. 그런 걸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 당시 그런 걸 갖고 다니게 되면 금방 들통이 날 텐데, 잡힐 텐데. 그래서 그걸 또 조사를 해보니까 김구 선생님 비서, 진짜 비서를 하고 있던, 임정에서 하고 있던 그런 사람은 임시정부에 찾아온 적도 없는데, 와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거짓말하고 다닌다고. 익명의 한 제보자는 서훈을 받은 가짜 독립운동가가 수백 명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독립유공자 가짜 중에 거의 대부분이 광복군이에요. 아, 광복군 쪽에 좀 그런 경우가 많네요. 거의 다죠 뭐. 그 당시 자료를 어떻게 받았냐면요. 국가보훈처 공식문서예요. 김원봉 씨 있죠? 약상. 예. 그분 밑에 계셨던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놈이 가짜인지 어떤 놈이 다 알거든요. 근데 실제 광복군 한 400명밖에 안 된대요. 예. 포상받은 놈 뭐 700명 돼버리니까 해방의 입장들이 너무 많아요. 공적이 단 한 줄도 없는 들 공적이 공란이에요. 공적서가 일본군 포로 잡혔는데 장개석 국민당 정부가 조선 사람이니까 데려가라. 예. 해방 후에 이것들이 광복군으로 다 해서 포상받게 돼요. 그리고 거기 뭐 이름 될 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장난질하는 새끼 누구냐면 옛날 광복회장들. 예. 광복군 출신으로 광복회장 했던 새끼들 있잖아요. 예. 그 새끼 돈 받아 먹고 인유보증 쓰고 있더라고요. 그 세상에 알려지면 좀 시끄러울 거예요. 국가보훈처에서 포상할 때 이분한테 확인을 해달라고 그랬던 거죠. 돌아가신 분이요. 근데 그분이 다 이건 다 가짜다 했는데 보훈처에서는 뭐 그냥 해줬더라고요. 포상을. 그럼 보훈처도 좀 잘못이 있네요. 100% 잘못이죠. 그 새끼들은. 우리는 그와 수차례 만남을 시도했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제가. 예,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하지만 끝내 그 진실 여부는 밝힐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와 이 보훈처 내부 직원들하고 짜고 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가짜 유공자는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또 사실상 60년대의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초보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으로 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를 위작해서.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가짜 유공자 우리가 어떻게 걸러내야 되는가? 이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잘 안 됩니다. 그 정부가 이의 심각성을 숙지해서 가짜 유공자를 색출해야 됩니다. 문제는 진짜 독립운동가 행세를 하는 가짜들의 흔적입니다. 저 그대로 서 있네. 참, 하여튼 달라진 게 없어요. 저거 봐요, 뭐 그냥 서 있어. 독립운동가의 거짓 행적을 추적했던 김영진 씨는 그대로 남아있는 비석에 화가 납니다. 우리 눈 감을 때까지 서 있을 것 같다.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행적들로 채워진 비석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비석 속에서만큼은 독립운동가의 모습으로 건재한 대전 김태원. (3년간) 가업까지 뒤로 하고 거짓 독립운동가의 행적을 추적한 그는 허탈한 마음을 감추기가 힘듭니다. 여기가 청소년들 다니는 저기 경기장이에요. 청소년 다니는 경기장에 청소년들이 이 역사를 보면서, 왜곡된 역사를 보면서 다니면 되겠냐고. 이게 왜 철거를 못하는 건지. 김태원의 독립유공자 유족 지정은 취소된 상황.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후손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만 소송에서 지게 됩니다. 공은 녹상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후손은 항소하였으나 3심인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후 반년이 지나도 여전히 남아있는 비석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그런데 아니 여기에 대덕구청에서 뭐를 붙여놨었다는데 빼냈네. 이상하다. 그거 누가 빼냈을까? 여기 안내판이 있었는데 한번 전화를 해봐요, 동국장한테. 그래서 어디다 박아놨었다 뭐. 비문 앞에 뭐가 있어? 박은 자국도 안 나는데. 돌뿌리가 여기가 보이니까 저 끝에다. 비석을 철거할 예정이라는 안내문이 사라졌습니다. 여기 박혔었네, 여기. 여기 어디에, 여기 어디께 박혔던 것 같으네. 안내문, 본 김태원 선생 어록비와 생애비는 역사적 사실과 상이하여 국가보훈처 현충시설에서 해제되었으며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본 시설물 철거를 결정한 사항을 예정드립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우리는 해당 구청을 직접 찾았습니다. 그거에 자세한 건 제가 잘 몰라요. 담당자는 자리를 비운 상황. 전화 드린다고 여기 명함 갖고 있으니까요. 그럼 뭐 언제 제가 뭐 그 안내판을 설치를 했다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주시거나 코드를 보고 좀 말씀 주세요. 그 안내판은 여기 녹지과에서 제거를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에 대한 부분 저도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하고 말씀드리겠죠. 유족 지정 해제 소송을 건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12월경에 이제 이미 대부분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고, 뭐 그 정도 했으면은 구청 측에서 이렇게 자진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요? 제가 전화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해당 지방보훈청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에 대한 건 대적 처리가 됐는데 이제 그 유족분께서 본인의 진짜 아버님에 대한 포상 신청을 다시 하신 상태세요. 그래가지고 그 유족분이랑 이제 대덕구청이랑 말씀을 좀 나눠서 일단 포상 신청을 저희 쪽에 하셨으니 그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좀 다시 정리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신 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독립운동가 유족 지정이 취소되고 소송에서도 패소한 후손이 유공자 서훈을 다시 신청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전 김태원의 후손을 직접 만났습니다. 여기 어른에 대해서 좀 뭐 알아보려고 오신 거죠? 저희 그 부친에 대해서? 네. 결과가 몇 개 나온 게 있던데. 아니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선친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한 170페이지쯤 되는데 자료가 한 10페이지는 요약을 한 거고 나머지 이제 뒤에 여기 저 결출지 붙은 건 그 요약에 대한 전부 증거자예요. 한 10페이지 정도는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좀 들어보시라 이런 얘기야. 사회 임시정부로 죽을 수 있는 자. 한국에 있는 운남
사관학교 졸업이다 이런 얘기야. 불량선임 명단에 등재가 돼 있고 우리 어른이 노백인 장군의 그 소속으로 돼 있단 말이야. 10호를 한번 보실게요. 10호 발해농장 조성사업 임시정부 소속으로 있으면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다 하는 것이 내 소신이 쓰더라고. 그러니까 어디서 네 기록인가요? 예? 이게 신문 기록이 한번 읽어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 요지는 아까 거기다 쓴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좀 가지고 가도 돼요? 이거 안 돼. 가져갔다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안 돼. 현장에서 진위 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웠습니다. 보훈처의 검증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그러면 기라면 기계 놔두는 거지 뭐. 우리도 기다 이런 얘기요. 우리도 기다. 하나 더 있으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뭐. 동명이 이런데 같은 것은 인정을 나도 하잖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 인정하는데 저 순국자 명단도 내놔보고 재판 기록도 내놔보고 또 저 뭡니까 지금 응? 그런 거 내놔봐라 이런 얘기요. 호적도 내놔보고 그게 없으면은 다 지금 우리도 미정이지만 그 짝이도 미정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요. 임시정부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안성 김태원 선생하고 이제 좀 상충되는 뭐. 글쎄 그 부대 말이지 뭐 두 사람일 수도 있지 뭐 없는 건 아니잖아 뭐. 필연적이도 있고 의연적이도 있고. 처음부터 이 이제 부친의 행정만 가지고 서훈 신청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줬으니까 안 했지. 예? 줬으니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26년도에 정부가 스스로 줬는데 말이지 왜 또 신청을 합니까? 그 당시에 공문록에 이제 천우신조로 이렇게 탈출을 했다 하시는 그 기록도 전부 다 정부에서 이렇게. 그렇죠. 자기네들 다 한 거지. 우리는 뭐 기록 따로 그 부분을 서훈 신청을 따로 정리해 가지고 하신 게 아니고요. 그는 처음부터 국가에서 서훈을 주었기 때문에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국가보훈처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문제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정식으로 보훈처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거절한 보훈처. 우리는 기관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EBS 다큐 시선에 저 박성호 PD라고 하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독립유공자 중에 서훈이 잘못됐거나 뭐 혹시 가짜이거나 동명이인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좀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좀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직 그게 뭐 결정이 된 사항이 있다거나 지금 초기 단계라 이렇게 인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지난번에 한번 개별리에서 말씀하셨었는데 나중에 좀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양해를 구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뭐 어떤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수조사를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하고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취재한 사례가 있어요. 그냥 특정 사례 몇 부분만 질문 드리고 뭐 이럴 예정이라 크게 답변을 못 하실 부분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요. 글쎄요, 저희가 뭐 말씀드릴 사항이 없어서. 네. 1963년도에 원래 김태원에 대한 그 공적이 기록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서훈을 추서했던 건인데 나중에 그 몇 년 후에 5년 후에 어떤 여성이 나타나서 내 남편이 진짜다 해가지고 모든 내용을 다 바꾼 건이에요. 내용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내부에서 협력자가 있고 또 브로커가 있지 않으면 한 일반인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완전히 새로운 남편과 한자 이름이 똑같다는 이유로 이렇게 다 바꿀 수 있는 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브로커만으로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부에 국가보훈처 내부에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동조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감에서 가짜 독립유공자의 전수조사를 강력하게 주장한 한 의원.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대전 김태원의 아들이 과거 이제 공직자였어요, 공무원. 그랬었고 지금 이제 광복회 회원으로 돼 있고 광복회에서 올리는 뭐 이달의 독립유공자 거기에 자기 아버지를 올린 거예요. 보훈처에서 좀 이상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게 과거의 기록과 이렇게 대조해 보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보훈처가 이 대전 김태원 씨 아들한테 광복회원으로 있는 아들한테 소명을 요구를 하죠. 뭔가 이상하다, 맞지가 않다.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 기록이 이 공문으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그 기록은 2011년이에요. 그랬던 때가. (2011년) 이미 보훈처는 김태원의 독립운동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시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됐냐 하면 그냥 이걸로 유야무야 끝나요. 이 뒤에 아무런 공적 기록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명 자료 제출 요청을 했으면 답변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공식 기록으로 남겼어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뭐 20년, 30년 된 얘기도 아니고 2011년도 얘기인데. 그래서 이거는 참 좀 의아스럽고 의심이 간다. 김태원의 후손은 유족 보상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이번엔 법원이 후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보훈처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훈처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뭐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들한테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확인하라고 다 정부 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보훈처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분들을 이 일가를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름대로 돈을 국민의 세금을 거기에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사실 가짜 독립운동가로 밝혀진다고 해도 강력한 법적 처벌은 없습니다.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와 일정 기간의 보상금을 반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가짜 유공자가 늘어나고 가짜로 밝혀져도 손해볼 것 없다. 이 작년 7월 일입니다만은 이 가짜 유공자로 밝혀져서 서훈이 취소된 김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 10년간 가족 사명이 4억 5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은 거죠. 그런데 국가보훈처는 하는 말이 이 거짓 부정으로 이 가짜 유공자가 된 사람은 지금까지 받은 돈을 전액 환수하겠다. 이런 말만 했지 그 뭐 행사처벌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적을 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믿져봤자 본전이죠. 본전도 더 찾는 겁니다. 4억 5천만 원을 10년 동안 해서 그 이자만 치더라도 그게 얼마입니까? 행사 고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해봤자 믿져봤자 본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거짓으로 또 이 허위로 이렇게 유공자가 된 사람은 형사처벌까지 해야 이런 가짜 유공자가 없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립대전현충원의 애국지사 묘역 491번. 동명이인에게 공적을 도용당했던 독립운동가 김태원 선생의 묘가 있습니다.
임시정부 특파원으로 활동한 김태원 선생은 영화 암살에 등장하는 최고의 총잡이인 김상옥 선생과 활동했던 독립유공자입니다. 일본 총독 암살 시도를 했던 큰 공적이 있는 선생. 하지만 그를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독립운동가 김태원 선생의 따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방송 취지를 이해한 기관의 도움으로 만남은 이루어졌지만 한사코 촬영을 거부하는 후손. 후손으로서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제 그런 걸 물어보려고 오신 거예요. 그건 참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죠. 남의 이름을 도용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기네들 거로 맹들으려고 그랬던 모양이지 아마. 근데 나는 그거 몰랐는데 전혀 몰랐어요. 전혀 알았으면 내가 기장님을 보자고 그래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몰랐지 나는. 그런 길을 지금까지 또 오셨어요. 그리고 나도 그 아버지 뒤를 따라서 다르게 살아왔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독립운동 하실 때. 임시정부에서도 활동하셨지만은 김구 선생님의 심부름도 많이 했어요. 늘 아버지 생각을 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늘 그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고령의 나이였지만 아버지의 독립운동 행적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하는 김천순 할머니. 공적을 도용당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되고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선친을 욕보이는 상황을 참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훈장이라는 것은요, 그냥 뭐 어디 일개 기관에서 그냥 주는 그런 상이 아니에요.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 애국을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국가가 그야말로 받들고 그 고마움에 보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흠결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얼마 전 보훈처는 우리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왔습니다. 조사할 계획, 검증할 계획, 검토할 예정. 가짜 독립운동가 문제가 해결될 순 있는 걸까? 우리는 그 기다림이 너무나 길게 느껴집니다.